안녕하세요. 자, 탐정사 18번 차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문서 감정, 필적 감정, 지문 감정. 말 그대로 뒤에 다 감정이 붙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문서를 위조로 했다. 그러면 감정해야 되겠죠. 필적은, 자, 어떤 사람이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이 그 사람 것이 맞냐, 맞지 않냐. 필적. 지문이야 뭐 이러면 잘 알잖아요. 지문은. 그리고 지문 감정.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 부분들은 과학적인 데이터, 특히 과학에서 많이 판명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여러분들 과학적 검정의 감정의 원리와 절차. 근데 과학적 감정이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서 감정, 특히 문서 같은 경우는 뭐 계약서랄지 또는 유언장이랄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사인, 이런 부분. 필적, 누가 글씨를 대필했냐. 뭐 과거에는 뭐 유서도 대필했다, 유언장도 대필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혹은 지문, 지문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핑거 사인이라 하잖아요. 영어로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죠. 자, 이런 감정들을 과학적 감정의 원리와 절차. 물론 감정사가 제대로 알아야지 어떤 문서를 위조했다, 필적을 속였다, 지문이 잘못됐다. 다 알아낼 수 있겠죠? 그 내용. 즉, 그래서, 야, 위조, 변조, 문서 판별의 과학적 접근.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이것은 과학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 감정의 목적은 뭐냐? 방금 제가 말했듯이 계약서, 유언장, 증명서 등의 진위 판별. 예를 들어 가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재벌이 자기 자식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재산을 넘기고 그런 과정에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해가지고 금고에 두고 아주 깊숙이 두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가짜야 라고 하는,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게 되죠. 실제 그래서 이런 진위, 계약서, 유언장, 증명서의 진위 판별 필요하죠. 감정 대상은 이제 종이, 잉크, 인쇄 방식, 작성 시기. 물론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들. 작성 시기가 지금부터 30년 전이다. 근데 지금 누군가가 위조를 했습니다. 그럼 종이가 30년 전에 생산된 종이냐, 최근에 생산된 종이냐 알 수 있겠죠. 잉크도 변색이 됐냐, 어쨌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감정 대상이다. 물론 이제 감정한 방법은 현미경으로 하고, 화학적으로 하고, 물리적으로 하고. 근데 현미경으로 한다는 것은 그 정확하게 아까 말한 문서, 필적, 뭐 지문 같은 거야 뭐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 지문은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쌍둥이도 다르다는 것. 그렇게 하면 돼요. 화학적, 이건 이제 약품을 가지고 또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물리적, 측정하죠. 역시 마찬가지 이조 판별 포인트는 종이 재질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30년 전에 생산된 종이와 지금 생산된 종이가 재질이 다르겠죠. 잉크 성분도 다를 것이고, 인쇄 기법도 과거에 뭐 우리가 뭐 인쇄도 지금 옛날에 막 앉아 뽑아서 했잖아요. 지금은 다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로 합니다. 이런 기법의 차이점. 자, 이런 것들을 결국 위변조, 문서를 판별하는 과학적 접근. 물론 이것도 뭐 오늘날에 와서는 다들 이런 방법들이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적인데 개인 고유의 필적 특성을 통한 작성자 판별. 그러니까 글씨체는 그러잖아요. 흉내 낸다고 해서 똑같진 않아요. 그 사람만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사람이 버릇을 가지고 쓰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글씨체, 필적 보면은 물론 인쇄하듯이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 글씨 자체가 뭐 흘려 쓰냐, 정자로 쓰냐,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
자, 그래서 필적 감정의 기본 원리. 개인별 고유한 필적 특성을 분석한다.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지문이 다르듯이 필적도 고유의 그만이 갖고 있는 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냐? 글자 형태. 물론 대표적인 글자 형태입니다. 글자 형태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지. 글자 형태. 다음 필압. 그 말은 글자를 쓰는데,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힘 주어 쓰냐. 필압이니까. 속도 빨리 쓰냐. 각도. 뭐 90도 각 쓰냐, 아니면 누워서 쓰냐, 이런 부분. 간격, 띄어쓰기.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필압을 안 넣습니다, 저는. 그리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격은 가능하다면 각각에 붙입니다. 저 나름 고유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감명 요소가. 비교, 대조, 필적 확보.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필적을 비슷하게 썼는데 그런 게 아니야. 의심 필적과 확실한 본인 필적을 비교한다. 물론 이제 어떤 개개인 본인이 본인 글씨를 누군가가 흉내를 썼다. 내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건 이제 잘못하면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니까 객관적으로. 특히 탐정사는 더 알아야 되겠죠. 감정 절차는 맨 처음 육안으로 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현미경은 더 깊이 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과학적인 디지털 분석 기법을 해본다. 이 정도로 이제 육안, 현미경, 디지털 이 정도로 하면은 거의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신원 확인의 가장 확실한 생체 정보.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생체 정보가 지문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문, 요즘은 홍채 정보도 있다. 홍채, 눈동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또한 지문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문은 뭐 우리가 사인을 한다. 사인은 필적을 흉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은다. 도장도 여러분들 흉내낼 수 있습니다. 도장도. 그런데 지문은 흉내를 못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 찍어서 확인하잖아요. 아니, 도장이 아니라 지장 찍으라 그러잖아요. 물론 사인도 합니다만은. 지문의 고유성, 개인별 유일무이한 융선 패턴.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구상 인구가 80억이 좀 넘습니다. 지구상 인구가. 근데 80억 다 달라요, 지문이. 그게 고유한 것이에요. 정말로 이건 기묘할 정도, 신묘할 정도 다릅니다. 지문 분류에 공상무이냐, 재상무이냐, 와상무이냐, 물론 기본 패턴은 있습니다. 기본 패턴은 있는데 다 다르다는 것. 특징점 비교, 분기점, 끝점, 또 점 등 세부 특징 분석. 그건 금방 아까 말한 현미경이나 디지털 분석 금방 나옵니다. 물론 감정의 한계에서 지문 상태, 채취 품질, 비교 대상 무슨 말이냐면 지문 상태는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의 어떤 일들을 많이 한 관계로 지문이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지문이 아예 닳아서 없어진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지문의 감정에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 자, 그 다음에 전문 감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증거 확보. 그렇습니다. 탐정사가 아무리 이 부분에 능하다 해도 또한 전문 감정기관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증거물 수집 및 보존, 오염 방지와 연속성 유지, 아까 말한 문서의 필적의 지문에 감정 의뢰 절차를 지원하고 전문기관 선정과 의뢰서 작성. 그래야 되겠죠. 특히 이런 이 전문기관이 많지는 않지만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약간 문서 감정이랄지 필적 감정이랄지 뭐 지문 감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결과에서 감정서 내용의 검토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감정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진행 상황 확인과 추가 자료 제공을 하며, 자, 이런 전문 감정기관과 협력을 통한 증거를 확보 필요하죠? 자, 일단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관리.
왜 그러냐면은 증거, 이 문서나 필적이나 지문이나 이게 정확하게 감정이 돼서 그 감정은 결과, 법정에서 증거로서 채택되냐, 채택되지 않냐. 증거로 채택된다는 걸 인정받은 것이죠. 이렇게. 자, 체인 오브 커스터디. 이건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자, 증거의 수집부터 제출까지 연속성을 유지하여 증거의 법적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게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는 연속성이란 말이니까 증거가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데 그 수집에서부터 쭉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일관성, 연속성 이거 유지된다.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필요하다 또. 그래요? 인정받는다. 증거물 훼손 방지. 적절한 보관 환경과 취급 방법을 통해 증거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까 말한 특히 문서, 종이 같은 건 자칫 잘못하면은 오염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증거물 훼손 방지가 필요하고. 세 번째, 기록 관리. 수집 일시, 장소, 담당자, 보관 이력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의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 그게 필요하죠? 예,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또 이게 제대로 모든 이 증거에 쓸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었다. 법적 요건 충족. 증거 능력 인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정에서 증거 채택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는 이러이러한 체인 오브 커스터디, 연속성, 훼손 방지, 기록 관리, 법적 요건 충족.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재판을 받는다든지 법정에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관과 협력을 하자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감정기관은 국가기관은 가장 신뢰받을 수 있죠. 또 가장 공인된 기관이고. 예를 들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문서, 필적, 지문 정확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할 때는 무엇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바로 그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사기관을 경유한다. 어디? 경찰 내지는 검찰. 그래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감정원도 있습니다. 공인된 법과학 감정 전문기관, 물론 이제 공인기관입니다. 직접 의뢰가 합니다. 의뢰자가. 그러니까 뭐 탐정사가 위임받아서 민간 감정원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 의뢰서 작성, 감정 목적, 대상, 비교 자료를 명시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해야 되겠고, 자, 비용 및 기간. 물론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어떤 걸 감정하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것이며 그 기간도 하루 이틀에 되지 않는. 제가 볼 때는 지문 감정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건 아까 말한 그 돌기 융선이라 그랬죠? 이 대표적으로 지문 같은 경우 거기 위에 융선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서나 필적 같은 경우는 꽤 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비용도 들고. 또 의뢰 방법 사전 확인 필요하다.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수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간 감정. 자, 감정서를 활용한 법적 대응 전략. 이렇게 해서 아까 먼저 문서 감정, 필적 감정, 지문 감정,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감정서에서 전문 용어와 결론의 정확한 이해. 당연히 얘네들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감정서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전문 용어들 알아야 되겠죠?
결론 나옵니다. 증거 가치 평가, 감정 결과의 법적 증명력 정도에 따라서 이용되는 것이고 활용되는 것이고 추가 조사 필요성.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치 않다. 혹은 또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보완 조사나 재감정을 검토할 수 있고 그런 두 번,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법적 활용 방안, 소송 전략 수립과 변호사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자, 감정서를 법적으로 할 때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탐정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말하지만은 법적 한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래서 탐정사가 알아야 할 감정 업무의 경계를 했습니다. 첫째, 직접 감정 불가 안 됩니다. 탐정사가 물론 뭐 이제 탐정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 나름대로 뭐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탐정사가 문서를, 필적을, 지문을 직접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어디로?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탐정은 공인 감정 자격 없이 직접적인 감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탐정사가 민간 감정원 그런 허가를 받아서 그것까지 한다면 하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감정은 안 됩니다. 강제적 증거 확보 불가. 탐정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강제권이. 영장 없는 압수나 강제 조사는 법적 권한 밖의 행위다. 당연하죠. 탐정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탐정사가 영장을 뭐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청구하고 안 돼요. 이 영장이나 압수수색은 공권력, 경찰이나 검찰. 개인정보보호법 당연한 얘기죠. 감정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증거물 오염 방지. 그러니까 뭐 문서가 됐든지 필적이 됐든지 지문이 됐든지 간에 그 증거로서 채택된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 문서에 그 필적에 지문에 어떤 오염 물질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한 증거 가치 훼손과 감정 불능 상태를 방지해서 이게 탐정사가 이 문서, 필적, 지문 감정을 하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유의하여 또 아까 말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런 문서 감정, 필적 감정, 지문 감정이 과거보다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한데 물론 이제 최근에는 거기다가 뭐 IT 기술, AI 기술까지 접목시킨다면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또 그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거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또 경계해야 돼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정 기법의 진화인데 디지털 감정 기술, AI를 활용한 자동 분석 시스템. 정말 이제 향후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는 AI가 만능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또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은 그 이면에 있는 그림자도 크게 드리웁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빛과 그림자, 어떤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여하튼 현재 이 AI랄지 이런 기술이 디지털 감정을 훨씬 앞세운다. 비파괴 감정 방법, 원본 훼손 없이 첨단 분석. 그러니까 원본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파괴하지 않고 첨단 분석 기법을 동원한다. 그것도 필요하죠. 또 그렇게 합니다. 통합 감정 시스템, 다양한 감정 분야의 융합 분석. 예컨대 아까 말한 대로 문서나 필적이나 지문을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서로 휴전화해서 융합화해서 서로 간에 잘 연결되게끔 조인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감정 시스템도 필요하고 감정 기법이 점점 진화하니까 국제적 표준화, 감정 결과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그러니까
그 범죄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어떤 유언장이 잘못됐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럼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양쪽에 다 문제 걸려 있을 때는 국제 협력이 된다. 그 말이겠죠? 또 표준화에 따라서 정해놓은 스탠다디제이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탐정사가 이런 부분을 의뢰받을 때 문서가 유효됐다. 필적을 누군가가 흉내냈다. 지문을 바꿔치겠다. 라는 걸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서 과학적 검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위변조를 어떻게 잘 찾아낼 것이냐. 역시 탐정사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문서감정, 필적감정, 지문감정에 대한 탐정사의 역할, 탐정사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